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강릉시가 8조 원을 들여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가 직접 만들고 배우고 공유하는 체험형 메이커 축제가 대구에서 개최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보령시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보령워드 인 서울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성남시는 400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JJC 지방자치TV는 지난 5월 26일 마포구 주민의 화합과 건강을 위해서 제1회 JJC 지방자치TV 회장배 마포구 축구대회 예선전을 열었습니다. 또한 예선전에서 올라온 상위 4개 팀은 지난 2일 아현중학교에서 우승컵을 두고 또다시 치열한 결승전을 펼쳤습니다. JJC 지방자치TV 주최로 제1회 JJC 지방자치TV 회장배 마포구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지난 2일 마포구의 아현중학교에서 결승전에 올라온 성미축구팀과 서광축구팀이 우승컵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JJC 지방자치TV 회장배 마포구 축구대회는 마포지역 조기축구회 12팀이 출전하였고 A조 6팀, B조 6팀으로 나누어 지난 26일 망원유수지에서 예선전을 펼쳤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결승전에 올라온 팀은 서강팀과 성미팀. 성미팀과 서강팀은 초반부터 기회를 주고받으며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었는데요. 기회가 먼저 온 것은 성미팀. 전반전의 성미팀은 파울로 얻은 프리킥을 기회로 잡아 포문을 열었고 이 득점은 성미팀을 우승팀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JJC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은 회회사를 통해 한 사람도 부상당하지 않고 경기를 잘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하며 내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구대회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도시가 대형화되고 산업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요즘 재난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얽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대형 복합 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전시 상황을 대비해 통합 방위 체계를 점검해보는 을지태국훈련 종합훈련이 강북구에서 열렸습니다. 강북구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을지태극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강북구는 청사내에 재난 상황실을 마련하고 일부 국가 위기 대응 연습과 2부 전시 대비 연습으로 나누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위기 대응 연습에서 강북구는 담배꽁초로 인해 건물 내에 불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한 뒤 강북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진압과 긴급 구조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어 강북구는 둘째 날 오후부터 위기대응반과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개설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비롯해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테너 대비 인명구조 훈련,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을 이어갔습니다. 을지태극 연습 마지막 날은 생활 밀착형 주민 참여 훈련으로 구성돼 방독면 착용법을 비롯한 화생방 대피 훈련이 미아동과 인수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KT 강북지사가 폭격을 받아 인터넷과 전화 연결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사고 수습 대책을 검토하는 방안이 전시 주요 현안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성동구는 돌봄이 필요한 구민 누구나 지역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먼저 서울시 최고의 공보육률을 자랑하는 성동구는 이에 발맞춰 초등 돌봄 아동 친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성동형 초등 돌봄센터 아이꿈 놀이터를 개관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마을 내에서 마음껏 배우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참여 초등 돌봄 공유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수 2가 1동 아이꿈 놀이터와 함께 3개의 아이꿈 놀이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공적 돌봄 수요 100% 충족을 목표로 확충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웃 간 돌봄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돌봄 공동체 활동인 이웃 돌봄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동구는 갑작스런 질병과 사고로 긴급 가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비롯해
병원 방문 동행 등 일상적 도움까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돌봄 SOS 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는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는데요.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공무원이 2인 1조로 구성 배치돼 돌봄 매니저로 활동하게 됩니다. 성동구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전국 최초 효사랑 주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와 착착 성동 생활민원 가동대 등 기존 돌봄 사업과 연계해 더욱 든든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종로구가 제11회 다산 목민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내일신문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다산 목민대상은 주민참여와 지방행정 건전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종로구는 청렴, 복지, 주민참여, 그리고 예산절감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11회 다산 목민대상에서 최고상을 받은 종로구는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성남에 입주한 게임 기업이 약 400여 개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의 43%가 바로 이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시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에 400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남시가 판교 제1테크노밸리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접수 중인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 성남시가 선정되도록 준비 중이며 선정이 되면 총 사업비 250억 가운데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이한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공모사업 유치 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e스포츠는 영상 장비 등을 이용해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로 경기장에는 스튜디오와 편집실, 방송 조종실 등의 편의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며 지난 24일 방송시설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TV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아프리카TV는 e스포츠 경기장이 갖춰야 하는 방송 장비와 콘텐츠, 실시간 인터넷, 모바일 방송 플랫폼 구축에 관한 전문 기술을 지원합니다. 성남시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유치로 판교 일대 게임 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횡성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는 횡성 시티 투어를 운영합니다. 이에 80여 명의 수도권 관광객들이 횡성을 방문해 관광지 투어 및 농촌 체험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던 지난 22일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의 한 농촌 체험 마을에 횡성 시티 투어 관광객 8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오신 80여 명의 어르신들은 오늘 이곳에서 도토리묵 만들기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도토리묵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인 어르신들은 맛있는 도토리묵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성껏 체험에 참여합니다. 여기 와서 묵 만드는 체험을 하니 마음도 기쁘고 어르신네들이 모두 다 기뻐서 얼굴이 활짝 꽃핀대요. 횡성에 많이 놀러 오셔서 여기 좀 와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즐기고 여기 사는 주민들도 좀 도와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에 서로 돕고 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모두들 다 오셔서 여기 와서 도토리묵 끓이는 것도 체험하고 정말 좋은 것이 많습니다. 모두들 오세요.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 맛있고 건강한 도토리묵을 완성한 어르신들. 이처럼 횡성 시티 투어의 농촌 체험 코스는 수도권 관광객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그리고 지역민들에게는 지역을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다른 데보다 서울서 가장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또 와서 보시면 볼거리도 많고 또 저희 마을을 기준으로 해갖고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경치도 좋으니까 여러 도시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구경도 많이 하시고 또 여기서 나는 농산물도 굉장히 품질 좋으니까 와서 좀 많이 사가시면
농촌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도토리묵 만들기 체험에 이어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시티투어 버스. 이번에는 둔내면에 위치한 전통주 제조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제조 과정에 대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물론 깨끗한 횡성의 물로 빚은 전통주를 직접 시음해 봅니다. 너무 재밌고요. 묵도 쓰고요. 또 점심도 맛있게 먹고 이제 술도 한 잔씩 먹으니까 막걸리도 맛있네요. 횡성이 뭐 산이라 오면은 공기 좋고 산골로 와가지고서 점심도 잘 먹고요. 그랬어요. 횡성 곳곳에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있는 횡성 시티투어. 지난 3월부터 본격 운영된 2019년 횡성 시티투어는 횡성 호숫길과 유현 문화관광지, 풍수원 성당, 농산물 수확 및 만들기 체험 등을 엮은 4개의 코스를 선보이며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횡성이 새로운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성으로 놀러오세요. 제4회 누들 페스티벌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메밀의 고장 봉평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누들 페스티벌은 평창 누들 페스티벌 위원회가 주최하고 평창군과 봉평면 각 단체가 후원하는 지역 향토 음식 축제입니다. 올해는 국수야 놀자라는 부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소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전통 메밀 음식 만들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누들 요리 만들기, 전통 찰떡치기 등의 음식 체험 프로그램과 메밀국수, 산채 메밀 파스타, 메밀싹 육회, 해물 메밀파전 등 평창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메밀 먹거리를 선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전통 민속놀이 체험, 전통 민속공연, 메밀꽃 열차, 뗏목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는 물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올림픽 도시 강릉시가 경포 북부권 바닷가에 올림픽 2단계 특구를 조성하기로 하고 8조 원을 들여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개발 사업의 일환인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강릉시는 미국 LA와 샌디에이고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 강릉시는 레거시 엔터테인먼트사, 히어로시티 관계자와 함께 강릉 슈퍼히어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 어벤져스를 제작한 마블사와 슈퍼파크 사용권, 마블 익스피리언스 사용권, 마블 창업자 스탠리 뮤지엄 건축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내년부터 히어로시티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울산시가 지자체 최초로 수출 중소기업의 통관 인증 획득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 소재하는 3개의 중소기업은 앞으로 교육과 비용, 상담 등을 지원받습니다. 울산시와 관세청, 한국-AEO 진흥협회가 수출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획득 지원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면 향후 관세 법인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입 검사가 생략되는 등 관세 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 간 상호 인정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가자가 직접 만들고 배우고 또 공유하는 체험형 메이커 축제 제1회 대구 메이커 페스타가 6월 1일과 2일 이틀간 펼쳐졌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대구 메이커 페스타 DMF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매일신문사와 경북대학교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대구 최초의 체험형 메이커 축제입니다. 프로그램은 메이커 체험과 전시 부스, 플리마켓, 공모전 전시, 저명인사 특강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특히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 일원을 창작 제작 체험 및 전시 공간으로 꾸며서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메이커들의 한마당 축제회장으로 펼쳐졌습니다. 뇌파로 조종하는 뇌파 드론 체험, 레고 로봇 씨름 대회, 인공지능 오목 경기 대회가 열렸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을 가상현실로 만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훈 펜몬스터 대표의 메이커 특강과 원조 메이커를 만나다를 주제로 종이접기 달인인 김영만의 메이커 교실도 열렸습니다. 대전 시민들에게는 추억과 희망의 공간, 타 지역 방문들에게는 대전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인 대전 7030 스토리박스가 대전역 지하상가에 조성됐습니다. 대전시가 올해 시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을 기념하기 위한 스토리박스를 운영합니다. 스토리박스는 시민들이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7030 기념 홍보부스로 역사존과 트램존, 영상존, 시정 소개존, 이벤트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전역 지하상가 내 트레일존에 조성된 대전 7030 스토리박스는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운영되며 6월 14일부터 30일까지는 은흥정이 지하상가 내 무대 공연장 앞에서 오는 9월부터는 야외 축제 행사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 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오송을 바이오 헬스 중심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가주도 바이오 보건의료 산업 특화단지로 조성된 충북 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 우리나라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기관인 식약처를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밀집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 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충북 오송을 바이오 헬스 중심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설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충북 도민과 지역 경제인 여러분, 우리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했고 벤처 창업과 투자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제약, 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불 수출,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3배 늘리고 수출 500억 달러,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명의 의학 정보를 모아 신약과 신의료기술 개발에 활용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전체나 의료이용, 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보관하고 신약 등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연간 2조 6천억 원에서 4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전용 펀드를 5년 동안 2조 원 이상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030년까지 4개 분야 120개 과제 총 8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헬스에 충북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북이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충북은 2030년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5대 육성 전략에 8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2019 천안 아산 일자리 박람회가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정보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박람회에는 90여 개 업체가 참가해 1:1 현장 면접 등 활발한 구인 구직 활동을 펼쳤으며 전문가로부터 면접 컨설팅, 구직 상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취업 컨설팅관과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 사진 촬영 등의 다채로운 부대 행사 등이 진행돼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9 천안 아산 일자리 박람회는 구인 구직 기회를 제공하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이 폭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를 문화소통의 광장인 서울광화문에서 홍보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22회 보령머드 축제 개막을 앞두고 도심지 대국민 홍보대회를 통한 붐업 조성과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행사장에서 김동일 시장은 외국인 서포터즈와 함께 축제 성공의 염원을 담아 머드버킷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머드 화장품과 K-팝 슈퍼 콘서트 등을 집중 홍보하고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와 제21회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홍보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의 새로운 100년은 해양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굳건한 입지에서 시작합니다. 포항시는 해양 관광도시 포항을 위해 2017년부터 관광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에는 2019 포항 관광 분야 전문가 양성과정 3기 개강식이 개최됐습니다. 포항시는 21일 포항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 포항 관광 분야 전문가 양성과정 3기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포항 관광 전문가 양성 교육은 2017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2기생까지 총 60명의 관광 전문가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 3기 교육은 심화 과정을 포함해 보다 구체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포항 관광 전문가 3기에 선발된 30명의 예비 관광 전문가들은 포항시의 문화 관광 자원 및 프로그램에 대해 이론 교육을 받고 포항의 주요 관광지 현장 체험 등의 교육 과정을 이수합니다. 포항 관광 전문가 양성 과정은 5월 2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40여일간의 교육 과정을 마친 후 문화 관광 해설, 축제 운영 요원, 마케팅 등 포항시의 다양한 관광 채널을 통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제12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유관기관 단체자 등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북선공원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제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날 개회식과 모범 외국인, 유공시민 10명을 표창하고 세족식, 다문화 사생대회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돼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외국인 6,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한국어 교육, 적응 상담, 통역과 번역 등 다양한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 지회는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을 위해 암 환자 독거노인 돕기 지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28일 오후 전주 루인호텔에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 지회가 주최한 5월 가정의 달 암 환자 독거노인 돕기 지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환자들과 노인들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 지회 회장인 정인 스님과 개벽건설의 이영섭 대표이사와 함께 다양한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전주시 협회장과 개벽종합건설을 하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속에서 매년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각종 생활필수품 10여 가지와 환자들에게 필요한 용품 등을 100여 명에게 전달하는 나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 행복하시고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여러 많은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전주시 지회 정인 스님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순간만은 모든 세상의 걱정을 내려놓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만족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전주에서 사후 125년 만에 아주 특별한 장례식 발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무명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넋을 달래기 위한 의식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전주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 안치되면서 일본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넋이 125년 만에 잠들게 됐습니다. 전주시와 서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1일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전주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 영구 안장하는 안장식을 엄수했습니다. 이날 안장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종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안장식은 발인의식을 시작으로 화약을 체결하고 집강소를 설치해 민관 협치의 동학농민혁명의 꿈을 실현해 나간 발자취를 따라 꽃상여 행진과 거리 공연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이종민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봉안부터 안장까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하게 돼서 다행이다라며 그동안 동학농민군 지도자 6월 안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관계기관과 전주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은이었습니다. 때이른 폭염과 더불어 오존 농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존이 심하면 호흡곤란과 시력 저하의 위험이 있어서 오존 농도가 높은 낮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